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미쿡 정치농장 477화 시작합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네, 오늘 또 미 동남부 염소와 닭과 오리를 기르고 있는 박농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박농부입니다. 참여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 농사 짓고 가축 돌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방송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오늘요. 비 내렸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음, 오늘 갑자기 그냥 다시 겨울로 돌아버렸어요. 예. 동남부의 그러게요. 박농부님, 날씨 어때요? 예, 여기도 그래요. 어제까지도 더워가지고 제가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은 갑자기 싸늘해져가지고 밖에 나가는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들이 단단히 입고 나왔습니다. 아주. 예, 예. 어제까지 꽃 활짝 피고 아주 좋았는데, 지금도 꽃은 피어 있지만, 이제 비가 오고 난 뒤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기온이 화씨로 거의 31도, 32도,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음. 환절기, 감기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자, 뭐, 감기는 저리 가라로, 더 무서운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인류의 생존이 걱정되는 듯한 지금 그런 시기인데,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을 했는데, 일단, 뉴저지 양희님이 보시기에 가장 초반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한번 양희님이 준비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전쟁이 지금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지구 반대편에 그냥 또 시끄럽게 뭐 이란과 이스라엘 뭐 아랍 지역과 이스라엘 그런 분쟁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했는데 요번에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국방부의 그런 반응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좀 거짓말 일삼는 거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럼 사건 개요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2026년 2월 28일 오전 10시 45분에 이란에 있는 여기가 그 이란의 호르무즈간이라는 그런 지방이 일종의 이렇게 스테이처럼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나붓이라는 곳에 여자 초등학교 샤자레 타예브라는 여학교에 폭격이 됐거든요. 미사일 폭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피해 규모로는 사망자가 뭐 168명에서 180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추가로 부상자가 95명 정도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게 여기가 여자 초등학교다 보니까 이 피해자, 사망자가 대부분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격 방식이 미사일 세 발 연속이라 그래서 트리플 탭, 그러니까 미사일을 보통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공격과 그런 공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 대의 그런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데 요번에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탭 공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건물이 이렇게 지붕만 무너져서 학생들이 매몰되고 그래서 더 구조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트리플 탭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미사일이 꽝 터져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왔을 때 두 번째 미사일이 또 터지고 막 이런 굉장히 비인도적인 그런 공격 방식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되나요? 그러면 이 공격을 누가 했는가? 처음에 이 공격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란에서는 이거 미국이 그런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미국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란이 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서로의 주장을 보면은 이란 정부에서는 미국군이 공습했고 또 인근 IRGC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IRGC가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 시설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타격하려고 한 목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초기 반응은 미국 미사일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미국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제 언론은 이제 위성 사진이나 이렇게 파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미국 공습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고요. 예, 이란 혁명 다음 수비대 장. 사무실이 어디 네. 군대나 기지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 다 있대요. 여기저기 조금씩. 예, 그래서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 시설을 타격하면 당연히 옆에 있는 민간인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있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군사 시설을 사용했던 것들을 이렇게 또 학교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됐고 실제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런 지도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왜 이 여학교가 공격 대상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쟁 첫날의 혼란, 그래서 목표 식별 오류 가능성. 이 말은 지금 요번에도 공격을 한 게 베네수엘라에 공격을 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뭐 AI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딱 원하는 그 타격 목표 지점을 이렇게 정해서 그냥 미사일을 바로 발사를 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장소를 잘못 정했는지 아니면 그 장소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 자체가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류 장소였다는 것. 굉장히 그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학교 인근 군사시설 존재, 해군기지, IRGC 시설 인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GC는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 시설이고요. 또 그리고 호르무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쪽인가 봐요. 정유 선박들이 지나는. 예. 정확하게 제가 그 위치,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주 자체는, 예, 호르무즈간 주라고, 프라빈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구나.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지역 자체는 아직 미국에서 확보를 못하고 이란에서 그쪽 지역을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미국 유조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폭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란이 모든 이 전쟁의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요, 뭐 유네스코에서는 이게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고 규탄을 하고 있고 또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이 독립조사를 해서 이게 원인을 파악을 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많은 국가에서는 이게 민간인 대량 사망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뉴스화되고 전쟁의 원인이 된 게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란이든 그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뭔가 팽팽한 줄다리를 길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토라든가 그런 많은 유럽 국가들이 너무 좀 조용한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끼고 있고요. 가장 유력한 원인은 군사시설 타격 과정에서 학교도 함께 공격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그렇지만 이게 미국이 거기가 학교인데 군사시설이 있고 그 옆에 학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도성은 없다라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믿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지금 얘기는 되고 있고요. 공격 방식이나 지역 특성, 전쟁 초기 혼란으로 중대한 가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 전쟁과 이 사건, 폭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서 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였던가요? 그 뉴욕타임즈에서도 나온 기록에 의하면 미사일 파편에
미국에서 만든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그 파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통제하는 무기고 미국에서 만든 그거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일 거다. 그래서 미국의 폭격이 맞다라고 모든 여론이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쟁 막 시작됐을 때 이미 전쟁 일으킨 것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법 위반에 뭐 이런 건데 거기다가 그냥 첫날부터 어린 여학생들이 대거 188명이나 죽었으니 미국의 전쟁에 대한 저 세계 여론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다음 일들이 너무나 빨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전쟁이 이렇게 진정이 되고 나면 미군에 의한 이 어린 학생들의 사망 이 문제는 이제 또 크게 또 깊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미국 정치농장 원래 짧은 내용이지만 항상 우리가 딱 구조를 갖고서 했지 않습니까? 기승전결이냐, 양괄식이냐, 두괄식이냐. 오늘은 이 전쟁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나 급하고 할 말이 워낙 많아서 전혀 그런 구조 없이, 구성 없이 막 얘기하게 합시다, 지금부터. 이 전쟁에 관련해서 막 뉴스도 많고 분석도 많고 그런데 다른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 자체가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맞아요. 트럼프라든가 미국 국방장관 하는 얘기를 뭐 들어봤자 뭐해. 다 거짓말인데.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미주 한인들의 마음이 뭔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네. 뭔가 이거를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사실 이 사람들은 진실보다도 그냥 자기네 진영 우선에 그걸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는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2003년에 이제 조지 W 부시와 딕 체니, 뭐 도널드 럼스펠드 이런 사람들이 자 이라크로 쳐들어갔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네, 네. 그때 미국 시민들, 미국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금 이제 트럼프와 뭐 피터 헤그세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 이란에 대한 우리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유권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은지 양해님부터. 때는 사실 지금보다 이런 그 소식을,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사람들이 접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적어도 그 위정자들,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설마 거짓말을 하면서 설마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일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그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 SNS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점 그게 많이 말씀해 달라졌다고 주셨어요. 생각해요. 예, 맞아요. 박노훈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은 거의 모든 진실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 미국인들, 정치가들, 트럼프나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입김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희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그 사람들이 지금 60 몇 프로가 잘못했다고 그 믿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보니까. 맞아요. 그때는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없다는 것이 뭐 나중에 밝혀졌지만 전쟁 네, 시작할 때는 그래도 그거가 하나의 명분이라고 좀 인정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그쵸. 우리 일반 사람들 말고 미국에서 저기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뭐 사람은 좀 죽였지만 그래도 후세인이 뭐 독재자니까 그거 뭐 넘어뜨리고 또 원유 확보할 것이야. 아마 미군이 가서 이런 기대들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인원은 바로 뒤였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트럼프, 복수라도 해야 돼,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라크 전쟁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반응들이 미국 내에서.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네, 맞아요. 하다못해 마가의 한 부분조차도 지금은 지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의 그렇다고 지지 하더라고요. 세력인 마가 내에서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 전쟁 안 일으킨다고 그래서 찍어줬는데 이건 우리들의 배신이다.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여론은 저 완전히 같은 다르고. 경우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자기는 전쟁을 싫어한다, 절대로 전쟁을 안 일으킬 거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거를, 그래, 이 사람이 대통령 하는 그게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라고 했던 그 기대마저도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이렇게 어기는 걸 보고, 야, 지금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이럴까라는 진짜 걱정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그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그쵸. 자기의 치부를 드러나는 게 결국 싫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덮으려고 결국 딴 곳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이나 또 어디 지금 침공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쿠바 자꾸 침공한다 그러죠. 쿠바 아, 이제 네. 네. 간당간당 하니까 쿠바도 이제 접수하겠다 이런 음, 얘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 미주 동포들의 이 전쟁에 대한 전에 이 각종 SNS라든가 뭐 신문에 기고한 글 중에서 이 미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주 동포들 내 예. 전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분이 로버트 라이시 교수 아시죠? 옛날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 했었고 지금도 버니 샌더스와 뭐 엘리자베스 워런 등과 함께 진보 무브먼트를 진보 하고 쪽에 있는 예. 로버트 라이시 교수. 한인 SNS에 올라온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이야기. 지금까지 미국의 미사일 등 폭격으로 188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폭력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아폴리스, 시카고 등에서 시민들에게 가한 폭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박농부님이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란에 대한 침공이 결코 미국과 이란 뭐 이런 전쟁이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졌던 그 폭력이랑 같이 연결된 이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이번 전쟁과 이민자에게 가한 폭력은 같은 맥락이며 전쟁을 빌미로 내란법과 같은 민주인권 말살법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우려. 이런 지적도 했죠. 윤석열처럼 궁지에 더 몰리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전쟁법을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중간 선거고 뭐고 다 이제 없어도 돼. 그러면 공화당이 참패하는 일도 안 일어나. 아예 이걸로 그냥 영구집권 내지는 꼼짝달싹 못하게 해버릴 그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거 짚었네요.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님, 조금 아까 우리 박농부님 얘기했듯이 앱스틴 파일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미성년자 성추행. 이게 전쟁 직전에 이거 드러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 전쟁 그렇죠. 됐죠. 마치 명태균이 뭐 김건희 윤석열이 뭐 공천 관련해 가지고 개입했다 이 얘기가 좀 뭐 나간다 하고 그 다음 날 계엄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죠. 그쵸. 예, 그래서 앱스틴 파일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면 초과에 몰린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캐나다의 오동성 목사님 아시죠? 우리 페이스북 친구. 살인과 폭력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면 오늘의 한가로운 일상이 죄스럽다. 정말 한쪽에서는 지금 어린이들이 폭격당해서 죽고 그를 잃은 그러게 말이에요. 부모들의 마음은 네. 찢어지고 음.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캐나다의 셰언 킴님, 나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의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침공 지지 선언을 규탄한다.
마크 카니가 뭐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듯 하더니 또 이란 침공에 대해서는 지지 선언을 했나 봐요. 이 캐나다의 셰언킴 님이 이것을 규탄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미주 한인 분들의 여론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트럼프가 3, 4일이면 끝날 거다. 뭐 3, 4주면 끝날 거다. 이러다가 뭐 3, 4년은 더 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났어.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맞아. 한번 보고 듣고 느끼신 것들 우선 이번에는 박농부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트럼프의 어떤 독단적인 그리고 어떤 장난기스러운 그런 어떤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정치는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탄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야기님 한번 현재 정전 상황이 어떤 것 같은지 얘기해 네. 보세요. 지금 이 이란 침공이 있고 나서 미국 주식 사장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안 그래도 미 연방에서 관세에 대해서 그 불법이라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식으로 관세를 다른 나라에 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로 한 3, 4일이면 끝날 거라고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치만,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란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이미 그 후계자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휴게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좀 많이 찾아보니까 이란은 이미 충분히 이 예상이 됐고, 그 이란 국민들은 그 후계자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독재자였었지만 그래도 이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이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쉽게 이란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란은 어떤 식으로도 미국과 서로 이제 협력해서 이 전쟁을, 그러니까 승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를 얻어내고 이거를 끝내고 싶어 할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관건이고, 미국의 그 트럼프가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한마디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정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도대체 몇 사람들의 그런 그 결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돼야 되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한번 언론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카메이니 지도자를 이 핀포인트 해가지고 살해를 한 것까지는 성공을 했잖아요. 분명하게. 그렇죠. 그것만큼은 깜짝 놀라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진짜 트럼프 말대로 이란을 꼼짝 못하게 하고 끝나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1조도 넘는 그 레이더, 그 이란이나 이쪽 방공망을 막 조사하고 그 핀포인트 하는 그런 레이더 자체가 이란의 타격에 의해서 다 부서졌어요. 전부 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이란의 공군력, 해군력 없어. 완전히 없어. 그랬는데 왜 없어? 미사일이 계속 그 이스라엘로 날아가고 이스라엘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데 그거는 뭐야?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야. 그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다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 트럼프 말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트럼프는 분명히 첫날 우리가 다 때려 부셔서 이제 끝났다. 정권 바꾸는 일만 남았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 미군 그렇죠. 기지들 그렇게 그게 됐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간 그게 바로 눈이라지 않습니까? 미국의 눈. 그 일곱 여덟 개 되는 곳에서 다 이란 뭐 항공기 추적하고 드론 추적하면서 AI 도움받고 뭐 앨런 머스크의 위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핀포인트에서 카메이니까지 죽였는데 그 뒤로는 그대로 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난 그걸 질문한 거예요. 과연 트럼프가 나와서 이거 다 끝났어, 우리가 다 이겼어 한 얘기가 실제 우리가 그 보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보도 보면은 오늘도 물론 이거는 이란의 타격에 의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불이 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중동이나 이런데 미국이 이런 나라들을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딱 군사적으로 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항공모함 아닙니까? 뭐 그쵸. 링컨호라든가 이런 거. 네. 네. 그게 그 안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뭐예요, 이거? 물론 타격은 아니지만, 아, 이거 항공모함이 없으면은 못하는 거지, 아무것도. 항공모함 자체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날아오는 미사일도 다 요격하고 그 안에서 막 전투기들이 휙휙 날아가가지고, 어? 막 폭격하고 전투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정말, 그거 하나 떴다 하면은 벌벌 떨 정도로 그런 건데 거기서 불이 났어. 예. 그다음에 자기 자체 레이더들 다 부서졌어, 미국이. 그럼 이거 진짜 이기는 거야. 뭐 물론 미국이 이긴다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트럼프가 하는 얘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과연. 자, 그다음에 나는 흥미로운 게 이걸 봤어요. 혹시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두 아들이 최근에 어디에 투자한지 아십니까? 아, 제가 본 뉴스는 아마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을 텐데 드론 있죠. 네, 회사에 드론 투자를 했다지 회사에.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드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므로 지금 이 기회에 드론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잔뜩 벌 수 있다. 그거를 딴 사람이 했다고 해도 그게 문제겠는데 대통령의 친자식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노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이건 완전히 원래 부패 아닙니까? 부패? 네. 그리고 그 비트코인 그것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대통령 아들들이 비트코인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다른 네. 나라보다도 제일 많이 한대요. 왜? 아랍에미레이트에 미국 군사기지가 제일 많이 있고, 네. 아랍에미레이트도 이 미국의 공군기지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서로 얻어냈어요. 어,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를 할 때 UAE의 정부 관계자가 이 트럼프 자식들이 한 그 리버티 파이낸스인가 있잖아요. 음, 거기 지분을 뭐 몇백억 불인가를 샀어요. 거기 지분을. 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 그 같으면 완전 부패 아니에요? 엄청난 부패 아니에요? 엄청난 부패?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자기 것들을 자식들이 세운 자식들도 세웠지만 자기 지분도 있어. 그 회사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자한테는 어떤 군사적인 혜택을 주고 외교 관계를 주고받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부패 아니에요? 너무나도 뻔한 부패고. 근데 그 문제도 앱슨 파일 먼저 얘기 나오기 전에 나왔어요. 왜냐면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아 그거는 내가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 그런데 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 증거까지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트럼프 인수위 시절에 벌써 그런 부패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 전쟁 통해 이 트럼프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벌까 해서 지금 전쟁의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부패예요. 내부 거래, 내부 거래. 그런데 뭐 미국이란 나라가 전혀 정의롭지 않게 보여요, 요즘은. 완전히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부패의 나라로 보이는 게. 예.
드론 그 회사에 투자한 거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들었던 그 뉴스에 의하면, 중국 회사, 드론 관련 회사를 수입을 금지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두 아들이 대주주로 투자한 그 회사가 이 모든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냥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저는 도대체 미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얼마나 망가져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법의 나라라니까요. 제가 보는 것 같자면 옛날엔 뭐 정의의 나라 어쩌고 그랬는. 보수 진영에서 음모론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휘둘려서 뭐 폭력까지 일으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냥 솔직히 눌러버렸었잖아요. 그냥 이기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박농부님 얘기한 대로 그래도 그 미국 내에 적어도 법치라든가 부패, 그다음에 특히 어린 여성에 대한 성범죄 같은 거는 넘지 못해서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그쵸. 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이제. 공화당 내에, 마가 내에,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라고 있고,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선이 아니고를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머저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은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자, 몇 명은 돌아섰다고 그런 것 예, 같더라고요. 의원들도 돌아섰지만 이제 그를 따르는 마가 내에서도 이건 아닌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예, 어린 여성을 트럼프가 그 옛날에 성추행을 했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범죄예요. 왜냐하면 마가 세력도 나름대로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한 게 있거든요. 선민 의식도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그 어린 여성 성추행하는 거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용서를 못 받지. 예, 그렇게 되면은 그쵸. 일부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략인 거예요. 보수 진영, 그렇죠. 그 극우 진영 부분은 내에 양심의 털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이제 이 정의의 길로 조금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2026년 3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트럼프든지 누구든지 전쟁이 더 오래 갈 거다, 끝날 거다.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오리무중, 절대 예측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3차 대전으로 튈 수도 있는 문제고, 예. 지금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미국의 유권자들에 의해서 트럼프 압박을 받고 전쟁을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자리까지도 잃을까봐 뭐 더 강한 초강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 한가운데서 우리 미주 한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한번 자기 생각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미쿡 정치농장 477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양희님, 박농부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